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버전으로 다시 돌아온 레이디 제인 소장 명품백 근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가방을 뭐 샀다 팔았다 아주 그냥 뭐 장사치처럼 그렇게 명품백 사실 유행 없고 비싼 거 하나 사서 뭐 10년 20년 뭐 딸한테 물려줄 정도로 오래오래 소장 가치가 있는 백이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명품백도 유행이 분명히 있고 그때그때 그냥 자기가 잘 들만한 가방을 사서 잘 쓰다가 손이 안 간다 이러면 그냥 과감하게 처분하는 게 저는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올해 5월이었죠. 만삭 때 플리마켓 하면서 또 대거 방출을 했고 그 사이에 또 알게 모르게 또 제가 사서 모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쫙 모아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즘에 제일 잘 드는 백이 요거예요. 디올의 디저니 백이라는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시부모님이 생일 선물이자 출산 선물로 사주신 가방이 있거든요. 그때 이 가방을 보고서 우리 시어머니 센스가 보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보통은 이제 디올 같은 데 가면 이제 북토트랑 뭐 레이디백 이런 이제 유명한 클래식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백을 다 제치고 이건 사실 그렇게 유명 모델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조금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은 모델인데 이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제일 잘 메고 다니고 있어. 왜냐면 일단 이런 슬링백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크로스도 이렇게 되긴 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가볍게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니기가 좋고 보시면은 가죽에 디올 특유의 이런 스티치가 들어가 있긴 해요. 양가죽 특유의 약간의 이런 빈티지한 느낌. 무게도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데일리백으로 메기 되게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건 가격. 500만 원대여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막 각 잡힌 그런 가방들은 상견례, 결혼식 이런 자리 아니면 사실은 평소에 좀 들기가 좀 부담스럽잖아. 근데 이런 가방은 그냥 평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 제가 여기에 이런 골드색의 리본 참을 제가 하나 달아주긴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살풋이 가미했다. 크기가 꽤나 넉넉해서 뭐 소지품 같은 거는 다 들어가고 이게 스몰, 미디움이 있는데 이건 스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이런저런 착장에 다 잘 어울려. 그러니까 이런 니트라든지 뭐 약간 이런 캐주얼한 착장이나 블라우스, 셔츠 이런 데 이렇게 하나만 딱 매줘도 이 가방이 은근히 이렇게 좀 화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포인트도 되면서 되게 괜찮더라고. 요거 진짜 대만족하면서 맨날 메고 있고 시부모님 앞에서 더 열심히 잘 메고 있습니다. 맨날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진짜 손이 잘 가가지고 이거는 나는 정말 동떡하는 가방 같아요. 자, 두 번째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백입니다. 와 진짜 여러분 추억의 모터백이 다시 돌아온 거 알고 계시죠? 이 모터백이 유행이 다시 왔다는 거야. 그 Y2K 바람과 함께. 근데 저는 예전부터 생각한 게 발렌시아가 하면은 이 모터백의 이 디자인이 진짜 발렌시아가의 그냥 정체성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예전에 되게 잘 들던 디자인은 우리가 아는 그 시티백 스몰 디자인이 이거랑 크기가 똑같아요. 가로 30에 세로 20. 근데 이게 더 작아 보이죠? 이거는 약간 퍼스트백이라고 해서 그거보다 더 얇게 나왔고 조금 쉐입이 이렇게 네모난 느낌보다는 살짝 둥그렇게 떨어지면서 가장 큰 차이가 이 숄더 스트랩인데 원래 숄더 스트랩이 숄더가 될 만큼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그 가방은 이렇게 들어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축 늘어지게 들고 다니는 게 매력인 가방인데 이거는 끈이 이렇게 되게 짤뚱해서 이렇게 숄더로 이렇게 싹 이렇게 멜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약간 가로 세로 크기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훨씬 더 작아 보이고 약간 컴팩트한 느낌이 있어. 하지만 미니백은 아니라는 거. 30, 20이면 사실은 웬만한 거 다 들어가는 책,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다 들어가는 크기거든요. 크기도 꽤나 넉넉하죠? 시티백은 정말 역작이야, 역작. 근데 이건 사실 언제 봐도 질리지가 않아. 이 디자인은 진짜 이상하게 되게 뭐가 디테일이 많고 이런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옷에 다 잘 어울리고 그리고 세련된 느낌이 좀 있다고 할까? 그래서 약간 정장 같은데 출근할 때 이렇게 들어도 되게 멋스럽고 이런 캐주얼한 착장에 당연히 잘 어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옛날에는 딱 100만 원대였는데 지금 어느새 300만 원대가 됐습니다. 물론 저는 직구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조금 과감하게 화이트를 선택해봤어요. 왜냐면 보통 명품백들은 웬만하면 블랙을 선택하게 돼 있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플리마켓 때도 판매한 가방이지만 르카골 라인의 그 화이트 미니백을 엄청 잘 들었어요. 내가 그때 안 거야. 이 화이트백이 정말 여기저기 모든 옷에 다 잘 어울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화이트로 갔습니다. 이거 조금만 들면 여기 아마 시커매지긴 할 거야. 여기 스트랩이. 근데 또 이 모터백의 또 매력이 그런 거예요. 막 떼타고 꼬질꼬질한데도 막 그냥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그게 매력이야. 제가 사실은 이 가방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샤넬 투투백 이 화이트를 선택하고 나서 손이 잘 가고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또 이제 화이트로 선택하게 된 계기도 있는 게 이때 제가 사면서 막 이거 때 타지 않을까? 화이트면 때 얼마나 잘 탈까? 근데 너무 예뻐서 그냥 과감하게 산 건데 사실 이거 제가 진짜
진짜 자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디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떼타거나 시커멓게 되거나 그런 거 없이 너무 잘 들고 있거든요. 근데 봐봐, 내가 이제 동네 치과를 간다, 피부과를 간다, 이거 들고 가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런 걸 어떻게 들고 가? 근데 이거는 들고 갈 수 있어.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여러분께 소개했던 이 고야드 호보백인데, 요거는 뭐 그때 소개했으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가장 잘 들고 있는 가방 중에 하나거든요. 손이 정말 자주 가는 게, 그때 여러분들이 다 이거 기저귀 가방 치고 너무 작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그동안 이 애기들, 어린 애기들 데리고 얼마나 나갔겠어요. 그냥 뭐 그래봤자 동네 산책 나가고 소아과 몇 번 다녀오고 그게 단데, 그때그때 그냥 잠깐 뭐 기저귀랑 뭐 손수건, 청기저귀 이런 거 이제 몇 개 넣어서 나갈 때는 요런 가방만한 게 없더라고. 국민 기저귀 가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유를 알았어요, 확실히. 가볍고 만만해, 그냥. 그리고 특히나 저는 원래 그 유명한 쇼퍼백 디자인 그거보다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은 게, 일단 그 스트랩이 2개가 있으면 이렇게 가방을 맸을 때, 예를 들면 요런 거 가방을 맸을 때 이 스트랩이 계속 빠져. 이게 안 빠진다고 해도 내가 그냥 무의식 중에 자꾸 이렇게 축히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게 되게 불편해. 어깨가, 저 같은 어조비들은 이게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막 거슬려. 이게 불편한데, 요거는 딱 하나잖아요. 그리고 딱 이제 메고 나갈 때도 촥 이렇게 탁 이게 착 감겨. 그리고 뭐 어디 이제 유모차 같은데 껴넣을 때도 이렇게 그냥 쑥 이렇게 놔두면 되고. 이게 가죽이 아니라 PVC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기도 가볍지만 어디 뭐 이렇게 긁히거나 뭐 이런 걱정이 없어. 그냥 막 이렇게 막 구겨서 어디 이렇게 막 놔도 되고. 너무 만만해. 가격도 가죽이 아니니까 다른 이제 명품백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이 조금 낮은 편이고, 그래서인지 제일 이제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아닌가. 너무 편해.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제 만삭 때 기저귀 가방 여러분들이랑 고르면서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뒤로 몰래, 여러분들 몰래 가서 샀답니다. 왜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다 이 가방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쇼퍼백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언젠가 기저귀 가방 쓸 텐데 하면서 이제 홀린 듯이 들어가서 이 가방을 딱 맸는데 너무 예쁜 거야. 이거 근데 정말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실물이 너무 깡패야. 진짜 예쁘죠? 이 데님 컬러 같은 이 하늘색 가죽이 진짜 독특하고 잘 나오지 않는 컬러예요. 근데 그 원래 네버풀은 그 루이비통 모노그램 패턴이나 다미에 패턴이나 아니면 이제 블랙 가죽 요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없단 말이야. 흔치 않아. 소장 가치도 좀 있지 않을까? 질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그때 이 가방을 산 게 아마 6월인가 7월인가 출산 직전이었거든요. 이제 출산하면 잘 써야겠다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었어, 지금까지. 왜냐면 일단 뭐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가방에 비하면 당연히 이게 가죽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거기다가 이 가방이 가죽 때문에 이렇게 쉐입이 이렇게 딱 잡혀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통통하죠, 가방이. 그래서 내가 그냥 막 휘뚜루마뚜루 매기에는 살짝쿵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소아과 같은 데 가는데 이 가방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앞으로 자주 이제 들겠죠. 뭐 외출할 때 뭐 들 일이 있겠죠. 일단 가방 크기는 뭐 굉장히 넉넉하고 인감이 이렇게 데님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되게 매력이에요. 그리고 얘도 일단은 겉에는 이제 로고리스. 약간 이 앳비가 저도 항상 보면은 그냥 심플하고 되게 단정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크기가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평소에는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뭐 매는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요렇게 어때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쇼퍼백의 또 매력은 그냥 이렇게 퍼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때려놓고 다니는 게 매력이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가볍게 여행을 간다든지 그럴 때 이제 좀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볼 때마다 예쁘긴 해. 근데 이게 이상하게 좀 손이 이렇게 만만하게 막 잘 가는 그런 가방은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실란가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제니 씨가 또 매가지고 한번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샤넬 여러 가지 이제 가방들이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 샤넬의 이런 가방들, 결혼식 가방들 조금 부담스러워. 물론 매는 사람 마음에 달렸죠. 그냥 내가 평소에도 잘 매면 그만인데 모르겠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스타일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워. 그래서 만만하게 매기는 좀 힘든데 약간 이런 백팩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매면 가장 편하고, 이렇게 매도 귀엽죠? 이게 램스킨이라서 이제 약간 부드러운 그런 느낌도 있고 백팩이니까 조금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해서 요거는 되게 괜찮겠다. 그리고 그때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내놓았어, 그 판매자분이. 그래서 당근으로 어떻게 보면 득템을 한 그런 모델이고, 여기 앞에 보면은 이 포켓 사실 이렇게 있지만은 너무 얇아. 여기에 뭘 넣기에는 그냥 조금 얘는 그냥 뭐 무늬다, 디자인이다. 그리고 안에 이제 이너백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조금 흐트러지지 않게. 근데 크기가 그렇게 뭐 넉넉한 편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미니백에 가깝죠. 그래서 그냥 가벼운 소지품들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거는 그냥 디자인으로 매는 거지, 그냥. 어때요?
어쨌거나 요거는 구하기도 지금 어렵고 요런 심플한 라인이 잘 안 나와가지고 요런 버킷 모양에다가 요거 은근히 조금 독특하면서 소장가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서 요거는 저랑 아마 쭉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이 요거 얼마 전에 소개했던 더로우의 테라스백인데 이 더로우는 유행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어디가? 그냥 무슨 아무런 그냥 포인트가 없어. 그냥 무색무취라고 해야 될까? 그야말로 로고리스의 정석. 아무런 그런 디테일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심심하고 이게 무슨 싶지만 그만큼 유행도 안 타고 그만큼 착장도 안 타. 그냥 어떤 옷에 들어도 후뚜루마뚜루긴 해요. 그리고 이런 심플함이 은은하게 이제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옛날에는 막 뭐가 디테일이 많고 화려한 게 되게 예뻐 보였는데 이제 갈수록 다 덜어내고 그냥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정말 그냥 깨끗한 게 갈수록 좀 더 예뻐 보이더라고 나는. 제가 그때도 이거 어떤 분이 맨 거 보고서 되게 반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메고서 밖에 나가잖아? 나가서 막 이렇게 걷다가 뭐 쇼윈도 같은데 비친 나를 보잖아. 예쁜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착장에 고급스럽게 잘 어울려. 내가 만약에 미팅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 옷차림이나 내가 하고 가는 걸 좀 이렇게 신경 쓰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내가 어떤 가방을 메고 나갈까? 내가 이거 샤넬을 너무 화려하고 약간 내가 지금 좀 사치스러운 사람처럼 보이나? 너무 막 명품 막 이런 느낌인가? 그렇지.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지. 너무 캐주얼한 것 같아. 너무 이렇게 막 영한 느낌이고 그럴 때는 그래도 이것만한 게 없어. 더러워. 여기저기에 어떤 데 들고 가도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다. 이것도 작년에 사실은 여러분한테 소개한 거지만 여전히 제가 잘 쓰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로우의 이거 파크백. 그러니까 원래 미니백 유저였던 제가 가방들이 전체적으로 커지다 보니 이 가방이 새삼스럽게 되게 작아 보인다? 원래 그때는 제가 이거 막 오만 거 다 들어가고 너무 편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딱 말한 이거잖아요. 이런 호보백 디자인. 이게 끈이 하나로 이렇게 딱 돼 있어서 그냥 숄더로 착 감기는 이 디자인이 진짜 편하긴 해.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런 테라스백에 비하면 훨씬 가볍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때려 넣을 수 있는 버킷 디자인이다 보니까 진짜 편하지 사실은. 근데 제가 아직도 또 이제 여전히 처분하지 않은 가방 중에 하나가 이 셀린느 버킷백. 이거 진짜 오래됐지? 5년은 넘었을 거야 최소. 이거는 제가 매년 여러분한테 거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정말 가볍고 후뚜루마뚜루라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스트랩이 길다 보니까 사실은 크로스가 조금 더 적합하긴 하고 더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나이에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게 더 손이 가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봐봐. 파크백 그때 한창 막 그러다가 유행 가나 했더니만 지금도 파크백 은은하게 계속해서 수요가 있고 이건 사실 뭐 유행이랄 게 있나? 언제 매도 뭐 촌스럽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잖아. 왜? 디테일이 없으니까. 끈이랑 가방이 끝이야. 많은 분들이 샤넬은 팔지 말아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딸들 물려줘라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드는 가방은 그냥 과감하게 처분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그래도 한 번씩 들 것 같아서 든 건데 제가 그 뒤로 이거를 언제 들었냐면 결혼식 때마다 이걸 들어. 또 결혼식에 이만한 게 없어. 이거 빈티지백 메고 있는 사람 진짜 손에 꼽게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은근히 흔치도 않으면서 로고가 그렇게 눈에 빡 띄지도 않으면서 만족스럽게 은근히 잘 드는 가방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작년에 1위로 꼽았던 가방이죠. 유행 안 타는 왜 에르메스가 에르메스인지 보여주는. 그리고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 가장 오래된 가방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근데 이 패브릭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이거를 포기를 못 하겠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최근에는 거의 안 들었어요.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팔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저는 이제 손이 잘 안 가면 바로바로 처분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처분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영원히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진짜 때가 안 탄다니까? 진짜 오래됐는데도 새 거 같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모델 중에 하나죠. 재킷백은 아직도 나오긴 하는데 이 컬러는 아마 단종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컬러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민트색인데 약간은 톤 다운된 민트색이어서 되게 독특하면서도 구찌의 어떤 그 특유의 그런 모노그램 패턴도 없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로고 플레이도 없고 심심하고 평범한 그런 착장에 이런 거 하나만 딱 들어도 포토제닉하고 약간 그렇지 않나? 그리고 요즘엔 조금 시들하지만 한때 저의 최애백이었던 이제 르메르의 요즘에는 제가 갑자기 또 이 크루아상 백을 처분하고 그 범백으로 다시 갖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이제 아예 뭐 미디움, 라지 이제 커다란 크로스백으로 다시 좀 바꿀까 싶기도 해. 한때는 왜냐면 제가 미니백 이제 유저로서 이거 너무 편하게 잘 들고 저의 유명한 패대기 가방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패대기를 쳐도 흠집 하나 나지 않는 정말 이 좋은 가죽. 정말 이 르메르의 재산.
가격 대비 너무 손이 잘 가는 가방으로 제가 극찬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뭔가 짐도 많아지고 확실히 큰 가방 위주로 들다 보니까 아 범백 다시 가고 싶네. 그러니까 범백이 보니까 이 모터백이랑 비슷해. 정말 휘뚜루마뚜루면서 뭔가 유행을 타는 듯 안 타는 듯 진짜 오래가는. 근데 이제는 그냥 아예 시그니처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명품백 다 처분하고 무소유로 돌아가겠다. 이제 나 애엄마인데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냐고 했는데도 뭐야? 언제 이렇게 늘어났을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요즘에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가방은 하나만? 애기들과 같이 들고 나간다고 하면은 단연코 1위는 이거예요. 실제로도 계속 이거를 들고 나갔어요. 밖에 이제 애기들이랑 나간다고 하면 저는 이 가방 무조건 1위 강추고 그냥 평소에 애기 없이 내가 그냥 다닐 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가방은 이 가방이에요. 의외인가요? 아니 아까 말했어. 그리고 이제 가성비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가격대와 여러 가지 면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또 다시 추천드리고 싶은 2025년 가방은 아무래도 시티백. 발렌시아가 이제 유행이 다시 돌아왔기도 하고 정말 귀신같이 죽으려고 하면 다시 살아나고 죽으려고 하면 다시 살아나는 이 르시티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내년에 명품백 101처럼 어떤 게 죽고 어떻게 살아났을지 그것도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제 내년 플리마켓 때 뭐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